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문법 설명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문법은, 특히 영어 문법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문법은 직관적이어야 돼요. 제가 기존에 나오는 그 개념 그대로, 그 영어 그대로 초등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영어를 너무 낯설어합니다. 다 한자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직관적이라는 건 제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개념을 설명해 줬을 때 아이들이 아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설명 방법이나 용어는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 거지 문법 용어를 막 집어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설명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가르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으면서 내가 이걸 몇 번째 설명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르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죠? 배운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게 가산 불가산인데 옛날 문법책에는 가산 불가산 씁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가산이란 말이야. 한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짜, 가능하다, 산, 센다는 거지. 그러면 가산, 셀 수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한자를 써주시는데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예, 요즘 아이들은 더 못 알아듣죠. 한자가 너무 약한데. 네. 자, 요즘 지도하신 분들, 저는 94학번이에요. 네, 저도 이제 한자가 약한 세대이긴 한데, 한자가 약하신 분들은 자기는 이게 한자를 못 쓰니까 이제 영어로 쓸 겁니다. countable, uncountable 이렇게 접근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산, 불가산의 용어가 쉽게 이해가 되느냐, 영어로 써준다고 이해가 되느냐, 전혀 도움 안 되는 방법이죠. 네. 내가 영어 잘한다,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가산, 불가산, 이 접근 방법 좋은 방법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설명해봤어요. 저도 겪어봤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통찰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기존 문법책을 그대로 들고 와서 가르쳤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소금은 셀 수 있는 거니 못 세는 거니 그러면 아이들이 막 글쩍글쩍해요. 선생님, 굵은 소금은 셀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예상치도 못한 반응이 나와요. 그럼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길 겁니까? 아니야, 소금은 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알갱이 셀 수 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거예요. 가산, 불가산으로 접근하지 말고 수로 접근할 거냐, 양으로 접근할 거냐, 이렇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이거 국이 좀 싱거우니까 소금 좀 넣어. 소금 알갱이 15개만 넣어라. 더 넣으면 안 돼. 너무 짜니까 15개 꼭 지켜 레시피. 이런 대화가 일상적입니까? 일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린 소금을 알갱이를 개수를 세서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넣어라. 많이 넣네. 조금, 많이, 양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접할 때 일상적으로 양으로 접근하냐, 개수로 접근하냐. 그러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양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 불가산이 아니라 수냐, 양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계속 수, 양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다라고 할 때 숫자가 많으면 many, 양이 많으면 much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much salt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직관적이에요. 굳이 알갱이를 세겠다면 말이진 않겠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숫자라는 개념도 두 가지로 나중에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수고요. 두 번째는 종류입니다. 자, meat, 고기. 대표적으로 불가산 명사로 가르치는데 뒤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거 분명히 불가산으로 배웠는데 고기는 못 세는 건데 양인데. 자, 일반적으로 고기는 우리가 양이 많다 적다로 합니다. 여기 고기 푸짐하네,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템에다가 s를 붙이는 건, 그런 명사에 s를 붙이는 건 이제는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eat는 보통은 양이 많다 적다로 하는데 s를 붙인 이유는 고기의 종류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food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음식이 많다 적다로 하는데 음식 많이 차렸네, 음식 푸짐하네, 양으로 얘기하는데 s를 붙이는 건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voice,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의 개념이 아니라 종류라는 겁니다. 선생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차분하네요.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자주 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a soft voice. 목소리의 개수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간은 셀 수 있니 못 세니 그러면 아이들이 또 글쩍글쩍해요. 10분 초 셀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시간 1개, 2개, 3개, 4개로 하니? 그렇게는 안 하죠. 자, 시간을 1개, 2개, 3개, 4개. 시간은 숫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 분, 초를 세는 거지 시간 자체를 세는 건 아니에요. 비누도 마찬가지죠. 비누 자체도 세는 게 아니라 비누를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세는 겁니다. 그래서 two bars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럼 요거는 조금 아이들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누를 어떻게 만드는지 비누를 만드는 과정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비누는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지 않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논리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산 불가산이 아니라 수나 수, 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수라는 개념도 개수와 종류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개념을 잘 이해하죠. 자, 처음으로 들어와서 가산, 불가산. 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법책에서 버릴 건 제 생각은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굳이 그걸 쫓아갈 필요가 없죠. 아이들이 조금 더 영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죠. 아이들이 영어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쓰는 용어를 아이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아이들을 뭐라고 야단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아하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를 지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긴 이야기 잘 꾸준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